안녕하세요. 엄마의 아침 신문입니다.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을 전격 폭격했는데요. 이번엔 벙커 버스터까지 동원됐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란과 이스라엘 싸움에 왜 미국이 이렇게 나섰는지, 이란과 이스라엘은 왜 이렇게 사이가 나쁜지 전체적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미국이 이란 핵시설을 공격했어요.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 이 세 곳에 정밀 타격을 가했는데요. 이번에는 B-2 스텔스 폭격기가 7대나 뜨고 GBU-57이라는 지하 60m도 뚫는 벙커버스터를 14발이나 투하했대요. 나탄즈랑 이스파한은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쐈다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공격 아주 성공적이었다. 평화를 택하지 않으면 더 크게 공격할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정권 교체가 목표는 아니라고 선을 긋기도 했네요. 그럼 이란은 뭐라고 했을까? 피해는 지상에만 있었고 핵물질은 미리 우리가 옮겼다. 우리 핵 개발은 계속할 거다라고 맞받아쳤습니다. 미국이 자신들을 공격한 건 국제법 위반이라며 법적 대응도 검토 중이라고 하네요. 벙커버스터는 말 그대로 벙커를 부수는 폭탄이에요. 보통의 폭탄으로는 파괴할 수 없는 지하 깊숙이 숨어있는 핵시설이나 지휘부를 파괴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수 폭탄입니다. 이번 이란 공습에 사용된 건 GBU-57로 무게는 무려 13.6톤, 지하 60m까지 뚫고 들어가 터진다고 하는데 특히 GPS로 조준해서 벙커나 터널 같은 단단한 목표물을 정밀 타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이 첫 실전 투입이라고 합니다. 중동 분위기 살벌한데요. 이란은 이스라엘에 미사일 보복을 했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도 의결했어요. 미국은 전쟁하려는 건 아니야 라면서도 이란이 진짜 핵무장을 할까봐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도 의결했다고 하는데 이 호르무즈 해협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곳입니다. 이곳이 어떤 곳이냐면 전 세계 석유 수송의 20%가 지나가는 바다 길목인데요. 만약 이란이 이 해협을 봉쇄하면 중동 산유국들의 원유 수출이 멈춰버려요. 그럼 유가가 급등하고 유럽을 비롯한 글로벌 경제가 당연히 출렁이겠죠. 당연히 우리나라도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한국은 전체 원유 수입의 약 68%를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들여오고 있어요. 하루 약 170만 배럴에 달하는 양인데 170만 배럴이면 쉽게 와닿지 않으시죠? 1배럴은 약 159리터입니다. 170만 배럴은 약 2억 7천만 리터로 500ml 생수병으로 따지면 무려 5억 4천만 병이나 해당이 돼요. 이 양은 서울시 전체가 한 달 동안 쓰는 휘발유 소비량보다 많고 대한민국 하루 전체 석유 소비량의 절반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해협이 막히면 국제 유가가 급등할 수밖에 없어요.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산업 전반에 부담을 줍니다. 당연히 원화 약세와 환율 불안으로도 이어질 수 있고요. 특히 에너지 집약 산업이 많은 우리나라는 제조 비용이 올라 수출 경쟁력도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 우리나라 경제도 덩달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근데 저는 궁금한 거예요. 물론 이제 모르니까. 그러면 미국은 왜 이스라엘을 도울까? 단순히 우방국이라서만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역사적, 전략적, 정치적 배경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더라고요. 먼저 역사적 배경을 보면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대인 학살의 트라우마로 유대인 국가 이스라엘을 지원하자는 국제적 분위기에서 미국이 큰 역할을 합니다. 중동은 세계 에너지 공급의 핵심 지역이잖아요. 그 안에서 친미 성향의 이스라엘은 미국의 군사적, 정보적 거점으로 중요한 전략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미국 내 유대계는
정치적 로비, 특히 의회와 언론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데 미국 안에는 유대인 커뮤니티가 있고 이들은 오랜 시간 동안 정치와 언론에서 활발하게 활동해왔어요. 특히 정치 후원금을 많이 내고 정책에 영향력을 미치는 단체들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AIPAC 같은 단체가 유명하죠. 그래서 미국 정치인들은 유대인 사회의 의견을 잘 들어주는 편이고 그만큼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정책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계속 이어져 온 거랍니다. 즉, 누가 대통령이 되든 어느 당이 집권하든 미국은 이스라엘을 지지한다는 건 정치적 계산이기도 하고 오랜 관계와 영향력 때문이기도 해요. 최근처럼 이란이 핵을 개발하고 중동 내 위협이 되면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해가 정확히 일치하는 거죠. 그런데 더 이상한 거는 미국도 핵이 있잖아요. 핵은 미국도 가지고 있으면서 왜 이란이 핵을 만드는 거를 이렇게 반대할까? 핵 무기와 관련된 이중잣대 문제는 국제사회에서 늘 논쟁거리였습니다. 핵 문제의 기준은 NPT, 핵 확산 금지 조약이라는 국제조약에서 정해져 있는데요. NPT 조약은 1970년에 발효된 핵 확산 방지 조약으로 5개국이, 그러니까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이 5개국에 대해서는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고 그 외의 국가는 핵무기를 새로 만들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이란은 이 조약에 가입한 나라라서 핵무기를 개발하면 조약을 어기는 것이 되겠죠. 반면 이미 핵을 가진 5개국은 조약 이전에 보유하고 있어서 예외로 인정받는 거고요. 그런데 이란은 왜 우리만 안 되냐, 불공평하다며 조약 탈퇴를 언급하기도 합니다. 결국 지금 국제사회의 공식 입장은 새로 핵을 만들지는 말자는 것이고 이미 가진 나라는 줄이자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잘 안 지켜지고 있죠. 그러면 왜 이란은 이렇게까지 핵무기에 집착하는 걸까요? 그 배경에는 단순한 핵 개발 문제가 아니라 수십 년간의 이스라엘과의 갈등, 그리고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는 중동의 복잡한 정치 역사 관계가 있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도대체 왜 이렇게 나빠졌을까? 이스라엘은 1948년에 공식적으로 건국이 됐어요. 유대인 지도자가 텔 아비브에서 독립선언을 발표하면서 이스라엘은 2000년 만에 다시 국가로 부활했죠. 누가 만들었냐면 대부분 유럽 출신 유대인들이 중심이었어요. 이들은 홀로코스트 등 박해를 피해 팔레스타인 땅으로 이주했고 시온주의를 통해 국가를 세웠습니다. 특히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 여론이 유대인에게 우호적이었고 미국도 이스라엘 건국을 단 11분 만에 승인했죠. 하지만 이 과정에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땅을 빼앗기고 난민이 되는 비극을 겪게 되었고 그 갈등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1977년 이란과 이스라엘은 플라워 프로젝트라는 미사일 공동 개발 협력도 했고 1980년대 이란 이라크 전쟁 때 이스라엘이 이란에 무기 부품 정보 지원을 했던 적도 있었죠. 1979년 이슬람 혁명이 일어납니다. 이때 완전히 관계가 반전이 됐는데 호메이니 이슬람 지도자 등장 후에 이스라엘을 인정할 수 없다고 외교 단절을 선언하게 됩니다. 이슬람 정권은 미국은 큰 사탄, 이스라엘은 작은 사탄이라며 적대감을 분명히 합니다. 프록시 워라는 두 나라가 직접 싸우지 않고 자신을 대신해 싸워줄 세력을 내세워 전쟁을 벌이는 방식인데요. 예를 들어 이란은 팔레스타인의 하마스, 레바논의 헤즈볼라를 지원하고 이스라엘은 미국의 전폭적인 군사 외교적 지원을 받아요. 이런 식으로 팔레스타인과 레바논은 대리전의 무대, 즉 실제 충돌이 벌어지는 장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나 이스라엘 헤즈볼라 충돌은
사실상 이란과 이스라엘 그리고 미국의 대리전으로도 불린답니다. 최근 몇십 년 그림자 전쟁이 겉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는데요. 2010년부터 사이버 공격 등으로 이란 핵 개발이 방해받았고 2023년 이후에는 가자 전쟁 이후로 서로 미사일, 드론 공격이 빈번하게 이어집니다. 2025년 현재 직접 충돌 중이죠. 이 갈등은 이제 중동 전체의 안보와 석유 흐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큰 현안이 됐습니다. 오늘의 기사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미국이 벙커버스터를 동원해 이란 핵시설을 정밀 공습하면서 중동 지역의 긴장감이 극도로 고조되고 있다로 할 수 있겠네요.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는 이 모든 일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역사와 정치, 종교가 얽힌 아주 복잡한 이야기인데요.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할 때마다 늘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지구촌이 하나로 다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우리랑 상관이 없는 일인 것 같지만 우리 현실하고도 다 연결이 되어 있더라는 거죠. 세상은 뉴스로 움직이고 가족은 엄마로 움직입니다. 엄마의 아침 신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